이번 영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재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 둘째, 밤마다 재회 영상 그만 찾아보고 싶다. 세 번째,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다. 네 번째, 재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재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비현실적인 환상이나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본질은 결국 설득입니다. 그럼 이 설득,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말과 글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라는 게 뭘까요? 수사학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학문을 말해요.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학문인 수사학은 대략 2500년 전부터 연구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철학자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사학을 연구하고 교육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문장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어떤 말에 설득되고 어떤 말에는 설득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이런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 분야인 영업, 마케팅,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강의나 책, 워크숍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탄생할 수 있게 근본적인 지식을 깔아준 게 바로 수사학인 거죠. 이렇게나 오래된 학문이 살아남고 현재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효과가 있어서겠죠. 효과가 없었다면 진즉 허황된 학문으로 치부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설득이 통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득 방법을 써도 영업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마케팅을 해도 매출이 제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무의미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원리를 바탕으로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심리 상담사인 제가 왜 이런 재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찍고 상담까지 하게 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영상을 제 가족이 볼 것도 아니니까 툭 까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단순히 여자를 사귀냐 못 사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하는 게 어려웠다기보다는 건강한 연애를 지속하는 게 어려웠어요. 별거 아닌 거에도 불안해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다가 한순간에 돌아선다든지 삐진다든지 여자친구랑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한다든지 상대방은 괜찮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헤어진다든지 안정감을 느끼는 연애를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연애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재회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에 느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원래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런 연애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지만 이때를 계기로 미친 듯이 공부하고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2019년도부터의 일이니까 이 재회에 대해 탐구하고 공부해본 지가 횟수로는 이제 7, 8년 정도 된 거죠. 처음은 블로그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한 거, 재회를 어떻게 했는지 까먹지 않도록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블로그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의 상황을 쭉 적어놓고 어떻게 하면 재회를 할 수 있겠냐, 도움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겁니다. 처음엔 블로그 댓글에 답변을 달면서 조언을 드리다가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시작했어요. 그냥 그게 재밌었으니까요. 그렇게 상담을 할수록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유료로 상담받은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재회가 되는 분들도 많았고 도움이 된다는 칭찬이나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더 신이 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도 이런 이야기들, 재회에 대한 조언을 해주곤 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상담 한번 하는데 몇 시간씩 쓰고 사람들도 다 도움 된다고 하는데 돈 받고 해라. 너 돈도 안 받고 계속 이러면 지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애초에 이거를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했어요. 돈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저와의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종종 있었고 본인이 얻을 조언을 얻었다 싶으면 정말 인사도 없이
오픈톡방을 나가버린다거나 하는 분들도 점점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속상하긴 했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유료로 시작한 거예요. 내심 돈을 받고 상담을 해드려도 과연 만족할까? 내가 도움이 될까? 이걸 검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4시간을 써서 상담을 해드렸어도 상담이 별로면 그냥 환불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때 시작했던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저의 재회 상담이 불만족스러우면 환불해드린다고 약속해드리고 있거든요. 여튼 당시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도 만족해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공짜라서 만족스럽다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요즘엔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대세래, 이 말을 듣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침 제 블로그 글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낡은 지식도 많아 보였고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뀐 정보들도 있다 보니까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제가 공부하면서 상담하면서 느낀 것들, 방법론적인 것들을 말했을 뿐인데 운이 좋게도 구독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지금이야 일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 자체엔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기는 하지만 구독자 1만 명이 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3건씩 상담을 했으니까 거의 9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못해도 2500시간 이상을 재회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는 데 써온 거예요. 사연들을 분석하고 말이죠. 제가 상담을 한번 하면 1회기에 50분을 할애하는데 예약을 한 건 받으면 그 50분만 쓰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상담을 받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단 말이에요. 내 얘기를 설명하는 데만 해도 30분이 넘게 걸려요. 사실 그 이상을 안 쓰면 뭐 10분, 20분 설명으로는 마땅한 조언을 못 얻습니다. 상담자도 뭔가 두루뭉술한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데에는 적어도 30분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30분이 지나고 또 50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추가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상담하는 시간은 따로 두고 미리 제가 사전 질문지를 받아서 두어 시간은 상담하기 전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시간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내담자분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또 여쭤보고 답변을 받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3시간씩은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 또 필요한 정보가 더 많은 경우라면 그 이상의 시간을 쓰기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을 많이 쓴다고 생색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재회 상담이라는 분야만 놓고 봐도 제가 지금까지 1만 시간 이상은 이쪽 분야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회 상담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들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럴 만한 자격은 되지 않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하나하나 번역해가면서 미국 재회 상담사들의 스킬을 배우고 설득에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고 제 내담자분들한테 맞게 적용을 해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계속하다 볼수록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정말 유사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완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다를 게 없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똑같이 연락을 참았는데 어떤 사람은 제외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진심을 전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흔들려가지고 제외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둬도 똑같이 공백기를 둬도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또 정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완전히 똑같아 보일지라도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때 확실히 체감했어요. 재회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정답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너무나도 특수성 그리고 변수가 적용되는 분야가 이 재회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뭐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간 심리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하되 내 상황의 특수성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보려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멀어지고 또 이별 후에는 어떤 이유로 다시 마음이 가까워지고 혹은 더 다치는지에 대한 기본 구조, 그러니까 이 재회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재회를 위한 접근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은 내일은 참아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인스타 스토리 하나만 올려도 거기에 내가 이 의미 저 의미를 다 부여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뭐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는 되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멘탈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재회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다가도 또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면은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불안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잊을까봐 그게 불안해서 급하게 전화하고 카톡을 남기고, 반대로 내가 연락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할까봐, 내가 못나 보일까봐 두려워서 해야 되는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회의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재회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은 방향성이 훨씬 명료해지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는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는 멈춰야 되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는 짧고 굵은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대화가 길 수 있어도 좀 진중한 내 진심을 전하는 게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감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회에 대한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의 반응도 확실히 달라진 거를 제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면 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최선책이구나.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납득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하든 못하든 적어도 내 불안 때문에 이 관계를 더 망치는 행동은 줄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훨씬 안정되고 현실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회를 고민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이 재회에 대한 기본 구조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상담 같은 거 받지 않고서도 내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기다린다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구분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재회에 대한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첫째로는 상대방이 나랑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방법을 세웠다면, 그 전략을 세웠다면은 그에 맞는 행동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선 이 원인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내 연애인데 내가 왜 헤어진 이유를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평소에 아무리 내가 냉정한 사람이라도 헤어질 때와 같이 이 감정의 텐션이 되게 올라왔을 때는 객관적인 인지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한 말을 100% 진심이라고 혹은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훈훈하니까요. 사실은 권태기가 와서 이별을 통보하는 거면서 내가 예전보다 감정이 없어졌어, 지금 너를 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요즘 내가 조금 힘들다, 시간이 필요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문제다, 너한테는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상처 주기 싫으니까 조금은 회피적인 그런 말, 혹은 비겁하다고도 볼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는 그런 말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별을 통보하는 본인조차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한 말만 믿고 이게 이별의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재회에 대한 방법론은 간단하다고요. 원인을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부터 제대로 못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도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오진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듯이 우리가 이별의 이유를 잘못 파악하면
제외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제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외 전략의 절반은 세웠다고 해도 오바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진짜 이유를 파악했다면 나머지는 그 이유를 토대로 앞으로 내가 취할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는 게 제외 전략을 논하는 데 남은 과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원인을 알았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관계에 공식은 없다고 하지만 제외가 되려면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이 이별을 결심하게 된 관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이별을 결심하고 나와의 재회를 거부했던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혹은 긍정적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이는 게 이 재회의 핵심이에요.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나를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지쳐서 헤어짐을 택했겠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착을 했던 그 이면에는 당연히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 방식이 잘못됐을 수는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은 진실이라는 거죠. 이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걸 상대방이 조금 더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집착이 심했던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나를 많이 사랑하긴 했지만 방법이 미숙했던 사람 정도로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예전만큼 부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나한테 호감도가 낮아져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한테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좋은 사람을 놓친 걸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건지, 뭐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짧은 문자만 보내고 마는 건지, SNS 관리, 예를 들면 카톡 프로필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또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겠죠. 저는 원인을 진단하는 것, 그 뿌리를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별의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요즘 너한테 예전만큼 감정이 없어. 너가 나한테 예전에 거짓말했던 게 아직도 신뢰가 안 가, 회복이 안 돼. 우리가 너무 자주 다퉈서 너무 힘들어, 지쳐. 지금은 내가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서 좀 힘들 것 같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겉으로 말한 이유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한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 자주 다퉈서 힘들다, 지쳤다 라는 그 말만 믿고, 아, 우리가 자주 싸워서 헤어진 게 원인이구나, 상대방이 지금 나와의 연애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자주 다투는 관계, 서로 감정 소모만 하는 관계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은 근본적인 원인의 그냥 결과물이지 진짜 핵심 이유는 따로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 모든 표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이별 사유를 일일이 곱씹기보다 크게 범주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주화를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나에 대한 감정이 떨어진 게 주된 요인인지, 둘째로는 감정이 있어도 나와의 미래가 안 그려져서 헤어지는 게 주된 요인인지, 마지막으로 정말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큰 건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놔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편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연인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가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명확히 우리가 분석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인지했다면은 이제 이 관점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혹은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 관점을 조금 이동시키는 거를 프레임을 다시 조정한다고 해서 리프레이밍이라고 해요. 그럼 이 리프레이밍을 위한 행동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뭔지를 깨닫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리프레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프레이밍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순간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은 리프레이밍을 위한 최선을 다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리학에는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마지막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관계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관계를 마무리하느냐가 나중에 우리가 재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마지막 모습이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악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기억이 미화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계기를 제공하는 시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궁금함을 느끼거나 그리움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단계예요. 물론 이 계기라는 게 내가 가만히 기다려서 우연히 그 계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인스타 스토리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게 만들거나 그리움을 자극하는 행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꼭 이런 매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짐을 예고 없이 그냥 보내준다든지 택배로 같이 공유하고 있던 OTT나 뭐 그런 공유 서비스들을 내가 끊어버린다든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문득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순간이 되겠죠. 내가 앞에서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면 그 계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기심을 갖든 그리움을 갖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둘이가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수월하겠죠. 그 시점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이전보다 더 매력적이어 보인다라든지 이 사람이 이전과는 좀 달라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를 잘 만들어 놓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놓고도 실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곧장 재회를 원하는 상태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걸 바라면서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푸시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소망적인 사고예요. 미약하게 있는 희망의 신호를 내가 과대 해석하고 거기에 너무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것만 너무 기대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소망적 사고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공백기를 가짐으로써 상대방이 나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단계를 더 건너뛰고 지금 연락하면은 받아줄 거다. 지금 붙잡으면 붙잡힐 거다. 아직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바짓가랑이 잡으면은 상대방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붙잡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조건이라면은 짧은 기간 내에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단기간 내에 끝장을 내가 봐야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첫째로 상대방의 이별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예요. 뭐 자존심 때문이라든지 잠깐 서운해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별을 결심하게 만든 문제의 강도가 약하거나 빈도가 낮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결심이 더 단단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상대방이 나랑 헤어져야 된다는 다짐이나 판단, 그럴 만한 사건이 상대방한테 크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별을 합리화하기 쉬울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동안 이별을 고려해왔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하루아침에 내가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만나는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되게 오래 고민을 하고 지금쯤이면 내가 후회 없이 말할 수 있겠다, 이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감정이 떨어지거나 혹은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건의 강도가 강하거나 똑같은 일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온 빈도가 되게 잦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마음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재회를 위한 푸시를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판단이 맞다 혹은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서 좀 더 이성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판단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이밍을 할 때도 짧더라도 공백기가 필요한 거예요.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내가 급하게 재회를 시도하면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충분히 성찰을 했을까? 아직 시간이 얼마 된 것도 아닌데 과연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 그럼 어차피 만나도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습관이나 성격적인 결함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 고쳤다, 정말 깨달았다, 변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짓말, 그냥 나를 붙잡기 위한 꿀발린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변화를 증명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또 애정을 회복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정을 회복하려면 그 앞 단계인
나에 대한 궁금함이나 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도 가져야 되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확실하다면, 언제든 잡으면 잡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나의 가치를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더구나 이성으로서의 내 매력이 낮아져서, 나에 대한 감정이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권태가 와서 그렇게 헤어진 경우에는 내가 매달리는 게 정말 역효과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얻기 힘든 희소한 무언가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명품이라는 것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겠죠. 근데 이미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저자세로 매달리는 거는 확실한 역효과라는 거예요. 희소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될 위험이 매우 높은 거죠.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내에 재회가 어려운 경우라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행동을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왜 헤어졌는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리프레이밍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백기가 정말 나한테 필요할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선행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후회 없는 최선의 제외 전략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과 다시 만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조금은 더 후련한 마음으로 내가 털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었어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잘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제외 전략을 짠다는 건 제외 가능성을 100%로 만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처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제외를 하기 위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쫙 그려가지고 최선의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제외 상담 업체들이 제외 성공률 80%, 90%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가능할지, 또 그 정도의 확률을 만들려면 정말 어떤 마법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서 설득 구조를 짜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뭐 심리상담사라든지 재회상담사라든지 이런 게 될 게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살 때도 컴퓨터 전문가가 될 게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소위 말하는 호갱을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엉뚱한 컴퓨터 사가지고 그거 다시 처분하고 또 다른 거 살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보를 제대로 습득을 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사는 것처럼, 이 재회든 연애든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이 연애라는 게 계속 실패처럼 느껴지고 반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가치를 잃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재회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즉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차적인 문제들도 따라와요. 첫 번째 문제로는 어찌저찌 재회하긴 했는데 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지점에서 다시 마음을 열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또 헤어지게 된다면 계속 상담에만 의존하게 되거나, 헤어졌을 때 또 내 감정에만 따라가니까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는 다시 만나고 나서도 계속 불안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또 식지 않을까? 상대방이 지금 답장이 늦는다는 거는 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가? 내가 또 뭔가를 잘못했나? 말도 없이 나중에 또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 재회는 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 관계, 나와 상대방의 관계나 나에 대해서 돌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 문제랑 똑같은 결인 거죠. 인간의 심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재회하고 나서도 행복한 게 아니라 언제 또 관계가 끊어질지 전전긍긍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재회 메커니즘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상담도 했을 때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몇 개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본다면, 내 상황에 맞는 원리를 알고 쉽게 적용할 수가 있었다, 재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고 몇 번 만남도 가질 수 있었다, 멘탈도 많이 좋아졌다, 재회가 됐다, 친구한테도 추천이 가능하다, 실용성이 높은 강의다, 이해가 쉽다. 제가 이 강의를 열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모호하게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줘서 내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강의에서도 납득이 돼야 된다, 납득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좀 감사하게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몇 가지 이런 리뷰들 말고도 홈페이지에 달린 리뷰들도 되게 많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뭐 문자를 주시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재회 상담이다 보니까 재회를 했다는 후기도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후기들 중에 제가 정말 보람을 가장 많이 느꼈던 후기는 어떤 분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줬을 때였어요. 단순히 재회를 성공해서 결혼까지 했다가 저한테 보람이 느껴졌던 게 아니라, 이전에 그분이 연애를 하면서 다른 남자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고 감정적으로도 쉽게 무너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자기가 느끼기에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거는, 지금 이 남자와 헤어지더라도 내가 예전만큼 무너지진 않을 수 있겠다, 나라는 사람을 잃지는 않겠다 라는 말까지 해주셨을 때 제가 정말 가슴 어떤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상담도 받고 강의도 들으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했던 연애들, 그리고 헤어지고 매달리던 그런 순간들을 쭉 한번 돌아봤대요. 근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연애를 했는지, 미련하게 붙잡았는지가 너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나였는데 정작 내가 나를 가장 막대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재회를 시도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도 되게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해요. 물론 재회가 됐다는 소식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재회 상담을 하기 이전에 저의 정말 근본적인 아이덴티티인 심리 상담사로서 재회 그 자체보다 저한테 더 큰 가치는, 재회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나라는 사람을 연애하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내 자존을 지키면서 나에게 잘 맞는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재회를 위해서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는 과정이 단순히 눈앞에 전 애인을 다시 만나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에서는 끊어낼 용기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유독 나를 낮추고 있는지, 왜 헤어질 때, 이별할 때 너무 심하게 무너지고 힘들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정말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짧게나마 미니 강의처럼 재회의 큰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회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대처는 뭘까? 공백기에는 얼마나 가져야 되는 거지? 다시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걸 때 어떤 말로 다시 다가가야 되는 건가? 장문으로 진심을 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짧고 간략하게 가볍게 연락하는 게 맞는 걸까? 설득을 위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는 그 인간의 심리는 어떤 것들이지? 또 다른 것들은 없나? 내 상황에 맞는 멘트는 어떤 흐름으로 짜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옛날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얘기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그냥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심리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지식이 될 텐데, 이런 걸 말해주는 강의나 영상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결국 너 강의 뭐 팔려고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냥 이 강의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의구심을 품을 분도 계실 거예요. 무료 강의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미끼 상품처럼 짧게 주고 더 긴 거는 유료로 결제하셔라,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무료 강의는 단순히 또 추가적인 다른 강의를 팔기 위해 그런 상술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이 강의가 끝이에요. 제가 드릴 강의가 말 그대로 전부예요. 더 추가로 뭘 팔고 자시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을 내고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혼자서 내 상황을 분석하고 공백기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다시 연락할 때 어떤 말의 구조를 활용해서 내가 접근을 할지 로드맵을 그려주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내 상황을 봐야 되는지,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중요한지, 이런 기준들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 연애나 재회에 있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보세요. 제가 몇 년간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핵심을 최대한 담아둔 겁니다. 제가 이걸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 역시 과거에는 재회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큰 돈을 내서라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저도 알아요. 근데 동시에 그 절박함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말이라든지 과장된 성공률, 가짜 상담 자격증, 그럴듯한 권위,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과 시간만 쓰고 또 감정 낭비만 하는 겁니다. 당장 유튜브에 재회상담 뉴스 이런 것만 쳐보세요. 재회상담이 사기라는 뉴스까지 날 정도로 기만과 거짓이 생각보다 많은 이런 업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스스로 심리 전문가다, 상담사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재회 상담사를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기 전에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뭘 확인하냐면 MMPI, TCI 이거를 실시하고 해석 상담까지 할 수 있냐 라고 여쭤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맞다면 이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석 상담도 가능할 거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자격이나 훈련이나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가능해야 인간 심리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는 물론이고 진짜 전문가로서 재회에 대한 메커니즘, 심리 메커니즘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심리 상담사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가 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어요. 요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를 보자는 거죠. 심리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최소한의 기준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가다라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담이랑 재회 상담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회 상담에서는 심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사회적인 센스가 좋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나 직관이 예리하고 경험이 풍부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큰 통찰과 해답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본인이 심리 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곳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홍보한다면 그에 걸맞는 검증 가능한 전문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무료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재회상담 서비스를 파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재회상담도 도움이 되긴 해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제가 정말 근본적으로 돕고 싶은 거는 단순히 전 애인을 다시 만나게 만드는 것,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담사로서 재회가 되는 것 이상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심리나 정서가 건강해지는 게 제가 바라는 목표이고, 이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를 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 상담사도 돈은 벌어야죠. 하지만 재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재회의 그 이상의 더 깊은 가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픈 어떤 저의 욕심, 저의 마음이 더 큰 거죠. 재회가 되더라도 또 똑같은 문제로 무너지지 않는 것,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힘을 기르는 것, 재회가 되지 않더라도 이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별을 잘 극복하는 것, 불안정한 내 애착을 안정적인 애착으로 만들어서 괜찮은 사람이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심리 상담사로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픈하는 이 무료 강의를 무료니까 대충 아무거나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강의를 만들려고 제가 내용 정리하는 데만 한두 달은 넘게 걸렸거든요. 그만큼 저의 노력이 많이 담긴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방법을 모두 알려드려도 스스로 글까지 써가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분석해보고 되돌아보고 곱씹어보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강의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내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료 강의는 무한정 공개하지는 않은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오픈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공개를 멈추기는 할 거예요. 제가 만든 이 강의는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저 재미로만 볼 수 있는 영상 같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7, 8년 동안 인간의 심리, 설득 커뮤니케이션, 재회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만든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재회에 맞춰서 정리한 실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구난방 막
무료로 흩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를 정말 가치롭게 써먹을 수 있는 분, 재회에 대한 의지도 간절하지만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픈 분들한테만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고정 댓글을 보시고 왜 이 강의가 필요한지 이유를 직접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한테만 이 무료 강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